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뭐 하고 있죠? 삼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 제3자의 권리 취득.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가 있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소급은 아니죠. 권리 취득한 어떤 권리를 제3자는 낙약자 상대로 채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 의미는 변제에 도랬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돈 달라 그런 얘기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3자를 상대로 또 어떻게 할래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는데도 제3자가 소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다? 거절한 것을 본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한번 배웠습니다. 어디서? 자습서 페이지 86조의 무권대리 편에서 배웠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볼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할지 여부를 답하지 않으면 뭔다? 거절한 것을 본다. 한번 볼까요? 86조 다항 상대방의 채권과 철회권 그 채권과 관련해서 그 기간 내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는 거절한 것을 본다. 그때도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잘 나옵니다. 둘 다. 또 하나 3자의 권리는 기본계약에서 바탕을 했어요. 기본계약 위에 3자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3자 기본계약이 흔들리면 3자의 권리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방안이 필요한데 보호는 어떤 경우에 임의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할 뿐이지 아직 기본관계의 계약 당사자, 그 매매계약 당사자지 즉 매도인 지위에서 아니면 매수인 지위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하면 기본관계가 없어져요. 그럼 그 위에 있었던 채권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즉 제3자가 취득한 권리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 경우. 그런데 이 경우 비슷한 포맷을 봤어요. 어떤 경우냐면 잠깐 볼까요? 자습서 페이지 249조. 그 제목은 이겁니다.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건물은 토지에 있죠. 보통은 토지와 건물 소유가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건물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효력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임차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임의로 건물 전세권 설정자는 임의로 지상권의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존속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하지만 토지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거든요. 약정을 했어요. 지료 지급. 근데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는 소멸정보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슷한 포맷입니다. 페이지 249조가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이거 구분해서 정말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계약에 수익 약정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그 채권 결국 계약에서 나오는 건데 법정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권리도 소멸한 걸 봐야하지만 임의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임의로 합의 해제 등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낙약자 항변 매매 계약에 자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고 제3자가 있어요. 수익자죠. 수익자로 표현 쓰겠습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수익자 권리는 이 기본관계, 매매계약에 기초한 거예요. 따라서 대가성 계속 유지될 겁니다. 대가성 유지되기 때문에 낙약자는 자 수익자가 돈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야, 동시에 대가적 관계에 있는 요약자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등으로 요약자가 나한테 그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걸 거절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약자의 항변이라는 것은 즉 낙약자는 기본관계 매매계약에 기한 항변보다 동시에 항변권 아니면 법정이죠. 야 요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아니 이행 불능에 대해서 못하게 됐다. 규칙 사유로. 그럼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채권은 또한 소멸되겠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자, 시험을 이렇게 납니다.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가관계는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기본관계는 매매계약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대가 관계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기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한 반대로 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익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거죠? 야, 돈 줘. 너 변제기 도랬는데 돈 안 줘. 그럼 뭐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채권자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낙약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떠오르시죠. 또 하나 뭐죠? 계약해제권. 근데 계약해제권은 기본 관계인 매매 계약을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만 가서요? 당사자 지위를 취득한 게 아니라 단지 채권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지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당사자 지위에서 행사할 수는 해제권의 행사를 못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수익자는 채권자 지위에서 결국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건 누구한테만 있다? 요약자한테만 있다.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만약에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551조다. 손해배상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그 551조 조문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제권은 누구한테 있다?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가 갖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약상의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약 해제는 계약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당사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맨 위에 할 때 봤잖아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3자는 마찬가지로 취소권도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니까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제3자는 취소권과 같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에요. 취소권자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 이유로 계약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집이다. 취소권은 누구한테만 있다? 계약 당사자 지위.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한 능력이면 대표적으로 제한 능력을 읽으면 미성년자로 기억을 하세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행위. 법정 대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건데 그걸 묻지 않아요.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취소할 수 있다는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은 제3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지금에 나오는 이 지문들은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 관계.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권리.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기본 관계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채권을 갖는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전제를 했고 매도인이 요약자였고 매수인이 낙약자였어요. 그리고 제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제3자가 수익자가 채권을 취득했다. 어떤 채권? 매도인이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매도인 매수인의 채권. 어떤 채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 그런데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할 수 있죠? 매매계약, 기본관계인 매매계약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기본관계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채권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요약자는 대가관계에 관한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요약자는. 그러면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어떤 거죠? 야, 너 수익자일 때 아직 돈 안 줬네? 너 이 사람 매매대금 주기 전까지는 나는 거절할 거야. 그게 동시항변권이죠. 그건 아시죠? 기본관계, 즉 기본관계의 매매계약에 기초한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낙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럼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면 수익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매수인이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때에도 원상회복 의무는 수익자와 매수인 사이 문제가 아닐까 하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부청사는 비록 매수인이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 계약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해한 거잖아요. 그 출발점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 계약에 따른 제3자 수익 약정에 따른 거예요. 그 결국은 매도인에 대한 채무를 이해한 거예요. 따라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급부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지, 원상회복에 따른 급부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문제지 수익자는 아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왜냐면 수익자 돈을 받는다 딱 써놓거든요. 그러면 딱 우리 직관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는 수익자와 낙약자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돈을 준 이유는 출발은 이 기본 계약, 기본 관계, 즉 매매 계약에 따른 거고, 매수인이 수익자에 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의 채무를 이해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급부청산의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권리. 요약자는 낙약자다요. 수익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채권은 이 채권은 이제 수익자에 취득했지만, 야 빨리 너 돈 줘. 그래 나도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기한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익자에게.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요약자는, 그쵸, 수익자가 이제 나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채권 취득했죠.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낙약자가 낙약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당사자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해제권 행사할 때 3자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제3자 동의 없이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제 요게 좀 얼핏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출발점 제가 있잖아요. 기본 매매 관계. 매매 계약이란 기본 관계 위에 채권이 나오잖아요. 그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밑받침이 없어지면 채권도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기본 관계. 근데 대가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가 관계가 이쪽에 한쪽에 있고 기본 관계가 있는데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이 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떤 게 계속 나오는 게 해제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해제되면 수익자 채권도 소멸된다. 하지만 이 대가 관계가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 관계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계속 수익자 채권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그림으로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기출 사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출제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을이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을과 체결했고 병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아,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된 사례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딱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든다?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도인은 등장하니까 갑이고요. 그 다음 매수인이 등장하면서 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 하기로. 아, 갑이 취득한 채권을 누구한테? 병에게 취득한다. 수익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요약자, 낙약자 구분해야 하는데 지금은 매도인이 제한하는 거죠.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3자에게, 3자인 병에게 귀속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약자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오케이를 한 게예요. 낙약자. 이걸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계약 기본관계, 이게 대가관계예요. 대가관계. 이렇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읽으셔야 합니다. 을은 누구죠? 낙약자는 갑과 병 사이의 채무 부존재 항변.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갑과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거 대가관계네? 그러면 대가관계의 항변 딱 나와야죠. 대가관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게 나와야죠. 병에게,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배웠지 않습니까? 대가관계는 기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요약자 또한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배우시지 않습니까? 병은 누구죠? 수익자는
수익자는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한 갑과 기본 관계를 읽었죠. 기본 관계. 해제, 해제는 당사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만이, 즉 요약자와 낙약자만 할 수 있지 수익자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을이 낙약자가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줘. 낙약자가 갑의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 가능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이미 이행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은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가 누군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 즉 원상회복이죠.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묻습니다. 을은 낙약자가 이미 이행한 급부 누구한테 했겠어요? 병에게 했겠죠. 반환 누구한테?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비록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면 그 원상회복 당사자는 누구다? 병이 아니라 갑과 을이다. 정말 잘 나옵니다. 갑이 요약자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졌어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수익자는 다만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채권자가 자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수익자도 채권자 주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갑은 요약자는 병의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례형이 나오게 되면 갑 물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낙약자, 요약자, 수익자 아니면 기본관계, 대가관계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종전 기출 사례 지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전제로 해서 종전에 또 어떤 걸 물어봤는지 한번 보겠어요. 갑과 을은 요약자와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있다? 아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출제 지문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따라서 보호하는 조문이 있었죠.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뭐 있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뭐 있었죠? 수익자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보하거나. 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갑이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취하는 경우 낙약자는 동시행 관계인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있다. 기본 관계에 대한 항변 가능하다. 자, 수익자가 을에게, 즉 낙약자에게 뭐라 했죠? 돈 줘 하니까 이 사람이 대가 관계에 있는 갑의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으니까 나 그 이행 받을 때까지 거절하겠다. 할 수 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취소가 되면 급부 청구권은 소멸한다? 마찬가지다. 계약의 해제권인 것처럼 기본 관계가 적법하게 취소됐으면 그 위에, 기본 관계 위에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그 위에 있는 채권 또한 소멸된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본 관계가 있어요. 기본 관계가 있고 그 위에 채권이 존재해요. 이 기본 관계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이것도 소멸된다. 기억을 하십시오. 다만 대가 관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세트로 기억해 주십시오. 병이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을 기본 관계가 무효가 됐어요. 급부가 원인이 무효했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가 된 거잖아요. 그럼 급부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죠? 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가 요약자와 낙약자인 것처럼 이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급부 부당이득 반환은 누구의 문제? 요약자와 낙약자의 문제라는 걸 세 포인트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게 된 것은 결국은 낙약자가 요약자 채무를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일 매매 계약이 무효해서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인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급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누가 있다?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에겠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와 같이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게 많이 나오면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원상 회복 의무도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에요. 원상 회복도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출발점인데 다만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을 둔 거예요. 반환의 범위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은 반환의 상대방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 해제의 특징은 반환의 범위 있지 계약 해제 당사자, 원상 회복 당사자는 똑같아요. 부당이득 반환과 똑같이. 그래서 요 파트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게 아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약 해제와 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